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선택 정유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주도로 왔습니다. 바람 선선하고 청량한 바다가 있는 제주도에 도착을 해어 있는데요. 네, 바다와 관련된 학과를 소개할 거냐고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바닷속에 무수히 많은 생물들에 관심이 많고 또 해양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딱 어울릴 만한 학과입니다. 어떤 학과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수산생명의학 전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제주도까지 오신 분이 있습니다. EBS 대학 입시 전문가이자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유구입니다. 아니 선생님, 스케줄도 바쁘신데 어떻게 제주도까지 오셨어요? 입시 온라인이 가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전국의 다양한 대학들을 막 찾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열정적인 모습,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제주 바다의 에너지를 듬뿍 담아서 더 유익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가요, 수산생명의학 전공이에요. 이 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수산생명의학 전공은요, 그 수산생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을 위해서요, 어패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수산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 이론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특수한 학문들을 배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응용 기술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인 수산 질병 관리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신성장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양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여름철에 주의해야 되는 음식 중 한 가지가요, 수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미리 예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생명의학 전공은 언제, 어떻게 설립되게 되었는지 그 설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림수산 계열의 수산학과의 세부학과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와서 양식산업이 되게 발전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이 점점 확대되면서요, 그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요, 2011년 7월에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수산생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가 개설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광활한 해양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학과로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해양과 수산과 관련된 학과들이, 수산과 관련된 계열 학과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해양생명과학과, 해양자원 육성학과, 그리고 해안수산자원학과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런 학과들은 공통적으로 해양생물이나 해안자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수산생명의학학과 같은 경우는요, 해양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류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뭐
그리고 예방이나 치료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점에 좀 특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해양생명과학과가 조금 유사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양생명과학과는 기본적으로 해양생물에 대한 어떤 연구 인력을 배출하기, 전문적인 연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반면에 수산생명의학학과 같은 경우는요, 실무 중심의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산생물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에 특화되었다라고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수산생명의학 전공이나 해양생명과학이나 사실 저한테는 조금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학과인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두 학과 모두 다 조금 희소성이 있는 학과이긴 해요. 주로 해양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의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해양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요, 제주대, 해양대, 군산대에 개설되어 있고요. 수산생명의학학과 같은 경우는요, 부경대와 전남대, 그리고 제주대, 선문대, 그리고 군산대 총 5개 학과에만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매우 희소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희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두 학과 모두 굉장히 가치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 입시 한라인에서 수산생명의학 전공을 소개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수산생명의학 전공 같은 경우는요, 수산생물의 어떤 진료나 치료나 예방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양식산업과 관련돼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요 근래에 관상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들이 막 늘어나면서 관상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활동들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 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과가 조금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수산 생물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학과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전공 영역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좀 많은 학과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 학과 전공 영역에서 확장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수산생명의학 전공의 또 다른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해양수산산업은요,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전통산업과 그리고 신성장 산업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전통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양식과 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산업이고요. 신성장 산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해양 바이오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상당수의 수산과 해양과 관련된 학과들은 대체로 전통산업이나 아니면 신성장 산업의 한 곳에 포커스를 두고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는데, 수산생명의학 전공 같은 경우는요, 두 영역을 모두 다 융합을 해서 요즘 트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특별히 제주도까지 이렇게 날아오지 네. 않았겠습니까? 바로 제주대학교 수산생명의학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학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산생명의학 전공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산생명의학 전공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대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보면 선생님들의 대상이 되는 미생물들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에는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열기로 뜨거운데요. 그리고 바이러스 종류에 수산생명의학 전공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을까요? 수산생명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물고기의 질병에 대해서 예방,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과목인 어병과 관련된 미생물 바이러스 과목도 있고요. 치료와 관련된 양리학 혹은 뭐 진단학 과목 등 뭐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주로 배웁니다. 그 외에도 해양 바이오를 위한 과목들이 이제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장점은 과학에 대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동시에 배울 수 있고 제주 청정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 생물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장기에 머물러 있던 세균들이 이곳은 어병 진단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험 실습실.
학생들이 흥미로운 실습을 한다는데요. 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수산물 내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세균이나 기생충이 있는지의 여부를 해부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해부를 통해서 장기를 적출한 다음에 적출한 장기에서 세균을 동정을 하고요. 그리고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면역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넙치가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장기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업이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명의학 전공 학생들은 이런 흥미로운 실습 위주의 수업을 통해 경험을 쌓으며 수산생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어려웠는데 교수님이랑 조교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이제는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바로 실습을 할 줄 알았는데 1학년 때는 거의 이론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많이 달랐고요. 하지만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실습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흥미를 그때부터 더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류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류에 관심이 많고 어류 쪽에 겁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이나 생물 쪽에 기초 소양이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과는 이제 아무래도 모든 수업의 중점이 되는 게 원인을 찾는 것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에 이제 흥미 있는 학생들이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과 자원을 품은 드넓은 바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바다를 책임질 해양 전문가로 성장할 수산생명의학 전공 학생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네, 수산생명의학 전공 학생들 잘 만나봤습니다. 네, 바다를 연구하고 해양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라 그런지요,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넙치를 해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그 정도 웃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만큼의 열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서웠는데요. 여학생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제가 다 반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화면 가득히 호기심, 열정 막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수산생명의학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도 더운데 폭삭 소감수다. 네, 저는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수산생명의학 전공에 재학 중인 3학년 양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제주도 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어떤 뜻인가요? 네, 앞에 말한 사투리는요. 안녕하세요.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아, 네, 저희를 위해 이렇게 특별히 말을 준비해 온 거죠? 평소에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좀 어색해 보이긴 해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혁진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요, 제주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학과에 대한 소개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요, 수산생명의학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혹시 특별히 이 수산생명의학 전공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학창 시절 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수산생명의학이라는 과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과에 대해 알면 알수록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증폭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과 자체가 되게 독특한 영역에 있는 과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가지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제가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의 활동들을 보면서 더욱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쿠아리움에서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학 전에는 아쿠아리스트가 되면 수중생물에게 먹이를 주고 건강을 살피면서 관리와 사용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것은 기본이었고 연구, 수질 검사와 여가 장치 등을 조작하는 기술적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관람객의 질문에 대비해서 전문 지식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람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쿠아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학과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상외로 실습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힘들었고 또 그러한 것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학교가 제주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양식장을 접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양식장에서 실습을 많이 하고
보다 쉽게 현장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소중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생명의학 전공의 실습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학과의 커리큘럼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학년 때는 해양생물과 일반화학인 기초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2학년 때는 양식장을 견학 가서 많은 실습을 하게 되고 해부 수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병든 물고기를 직접 봄으로써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수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4학년 때는 더 다양한 질병을 배우고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제주도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학과 구성원들이 제주도 출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제주도가 아닌 출신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비율이 좀 어때요? 저희 과의 인원들 비중은 타지에서 거의 한 50%가 오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네요, 그죠? 그렇네요.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수산생명의학 전공과 관련해서 저희가 유사한 학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었거든요. 저는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네, 다른 학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산생명의학 전공반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학과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은 나라에서 지정해준 5군데 대학교에서만 졸업 예정자부터 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물고기의 병을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는 일을 하는데요. 근데 곧 물고기 양식의 경우 물고기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떼죽음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산질병관리사 같은 경우는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서요, 수산생명의학을 전공한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만 면허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2년에 기르는 어법, 그리고 2008년에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해서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수산생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반드시 수산생명의학 전공을 졸업해야만 네, 할 수 있는 직업이라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산생명의학 전공을 전공한 이후에요, 어떤 진로로 나갈 수 있는지 더 다양한 진로가 좀 궁금해졌거든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질병관리사가 면허를 따는 거예요. 그럼 면허를 따면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운영을 하면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진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같은 곳에 국공립 연구직, 수산직과 관련된 연구직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해양수산부라든지 시청에 있는 수산과 내지는 검역과 관련된 공무원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제 대학을 다니는 동안 교직을 이수해서 해양과학고등학교와 같이 이게 수산계열 고등학교의 교사로 나아가는 진출 경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진출 경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동물약품 제약회사 같은 수산과 관련된 여러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을 거고요. 근래에는 수중생물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쿠아리스트와 같이 다양한 영역의 진로들이 좀 개척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혁진 학생은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전문 아쿠아리스트 양성 트랙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아쿠아리스트 현장 실무 수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학기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 가서 직접 보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쿠아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1985년에 육산 빌딩에 처음 수족관이 생기면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직업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한 80명 정도의 아쿠아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혁진 학생의 모습을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목표가 뚜렷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아쿠아리스트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힘든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아쿠아리스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가 지금 다이빙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겠지만 도전할 예정입니다. 다이빙이라니 정말 멋있는데요. 완전 멋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혁진 학생처럼 아쿠아리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아쿠아리스트로 활약 중인 졸업생의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죠. 네, 졸업생의 모습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아쿠아리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산생명의학전공 졸업생 김종규 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형 수족관 안의 어류들을 체크하고 있는 김종규 씨는 현재 아쿠아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이고, 아쿠아리스트는 전반적으로 수조 속에 있는 생물들의 사육 관리, 그리고 뭐 질병 치료, 그리고 잘 안 먹는 생물들이 있으면은 먹이를 직접 먹여주거나, 아니면은 잘 못 먹는 생물들이 있으면은 따로 예비 수조로 가서 저희가 따로 케어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수족관 체크를 마친 김종규 씨가 어류들이 먹을 먹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로 먹이로는 오징어를 준다고 합니다. 내장까지 다 줘버리면은 수질 상태도 안 좋아지고 내장 속에 기생충이나 균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조리를 해서 깨끗한 부분만 생물들한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징어를 주나요? 다른 고등어나 모기도 주기도 하지만 오징어를 주는 이유는 뭐 영양분도 풍부할 뿐더러 이제 수질 상태를 위해서. 수족관에 들어가서 어류들에게 먹이를 줘야 할 시간입니다. 김준규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먹이를 주기 위해 수족관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아쿠아리스트는 먹이뿐만 아니라 수족관의 수질 관리, 어류의 건강과 질병 관리, 수족관 내 프로그램 개발과 공연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학과에서 공부한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많이 도움이 됐지만 여기 직접적으로 현장에 왔을 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나 싶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질병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이 질병이 우리 학과에서 배웠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학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도움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쿠아리스트는 이렇게 물속에서 스킨,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보이시는 거는 멋있어 보이실 수 있지만 물속에 있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저기 수조 뒤편으로 가서 생물들을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신 다음에 해양 생물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꼭 수산생명의학 전공을 선택하셔서 꼭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쿠아리스트로 활동 중인 선배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혁진 학생, 앞으로 아쿠아리스트로 활동하게 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은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부할 때는 몰랐던 실전에서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도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더 좋은 취업을 위해 대학원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학비도 부담이 되고 바로 취직을 하려니 불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등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고민 많은 수산생명의학 전공 학생들을 위해서요, 저희에게 윤윤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선생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안수산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게 되면서 점점 관련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 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합 산업과 같은 응용 산업으로 점점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해양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의학 분야까지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산업들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전망만 생각한다면 매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생명의학 전공을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우리 혁진 학생이 조언해 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아무래도 해양에 관심이 많거나 어류들에 관심이 많아야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류에 관하여 깊게 수업을 하면 필수적으로 유전이나 생리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그때 많이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은 고등학교 과정인 화학과 생물 내용에도 나오기 때문에 화학과 생물 과목에 능하면 후에 전공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딱 적합한 학과다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는 물이 좋다 이거인 것 같아요. 난 정말 물이 좋다 이러면 정말 딱 적성에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쿠아리움을 가면 와 물고기 예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물고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학생이라면 적성이 맞을 것 같고요. 교육과정으로 살펴본다면 생물이나 미생물이라든지 어류학이라든지 유전학과 관련 매우 많은 수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학생들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물에 대한 유전에 대한 것들을 막 공부하려다 보면 성격 자체가 좀 세심하고 꼼꼼한 학생들에게 딱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수산생명의학 전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요, 다양한 해양 생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양식이 되어 왔습니다. 해양 생물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공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요,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